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독의 함유로입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희망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말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직 그 바람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깊은 아픔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인데요. 피해자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은 여전히 까다롭고 치료를 받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감당해야 하는 간병의 부담 역시 큽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책임은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아직 끝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현실과 몸의 상처를 넘어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북 가습기 피해자연합 이완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우리 이완 대표님을 모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답답하시겠습니다만 하고 싶은 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긴 시간이 아니어서 요약해서 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년째 해결되지 않은 참사 피해자의 현실, 14년 동안 우리 이완 대표님의 따님을 비롯해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힘든 시간을 겪으셨고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대표님, 예, 힘든 시간이셨죠. 말씀을 잊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피해자분들의 유형도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해결했어야 한다라는 생각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힘든 싸움을 이어오고 계시는데 가장 힘든 건 어떤 겁니까? 피해자 간의 이해 당사자 간의 그 의견이 맞지 않아서 정말 이게요, 의견이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이 아픔을 심한 정도, 심하지 않은 정도, 이거를 나눠서 어쨌든 간에 해결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이거를 같이 사망자도 피해자, 중증도 피해자, 초고도도 피해자, 등급에도 피해자, 이게 전부 다 피해자로 같이 그냥 다 묶어서 그냥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를 갖다가 계속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아니 의견이 맞지 않으면 우리 상식적으로 이 나눠가지고 심한 정도, 심하지 않은 정도 이쪽 의견도 들어보고 이쪽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같이 심한 정도에 대한 이 사람들 주된 목적은 치료거든요. 치료, 고액의 치료비, 수술비, 합병증. 근데 이 사람들 입장은 솔직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 입장은 배상만 받으면 일상생활로 돌아가겠다. 자기 뭐 인정만 받으면 인정받고 배상만 받으면 일상생활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들 입장차가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가 보통 참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세월호 참사든 이태원 참사든 이 희생자들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일관된 목소리를 유가족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유형이 다릅니다. 들으신 것처럼 사망자부터 시작해서요. 그런데 이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만 압축하고 정리해라. 아마 이런 요구를 받아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에 당사자들 사이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망자가 다시 되돌아옵니까? 자기 가족이 다시 되돌아와요? 되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사망자들하고 이 일상생활을 하고 심하지 않는 그 피해자들하고 같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환경부도 그러고 국회도 그러고 이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국민이 바라봤을 때 이게 과연 맞는가? 소통 창구로 지금 뭐 환경부 말씀하셨고 국회도 환노위가 있습니다만 피해자들의 이 목소리 창구도 다양해서 어떻게 일관되게 전달되는 것도 그러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지금 우리 이완 대표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또 피해자 있고 예, 저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 오늘 솔직히 전부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하게 저희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은 국회건 환경부건 다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다 배제가 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다. 빨리 보상을 끝내고 싶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그 목소리만 계속 주구장창 14년째 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완 대표님만 피해자의 목소리를 저희에게 전해온 것이 아니고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분들께서 왜 이완 대표님의 목소리만이 피해자의 전부의 목소리인 것처럼 방송을 전파하느냐 이런 요구와 목소리를 저희가 이제 여러 번 들은 바가 있어서 오늘 바로 이제 그 내용이 이 이완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 피해자들의 상황이 다른데 이 이해 당사자들의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한 목소리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 이완 대표님 같은 분들은 제대로 된 이 제정 준비 단계에서 논의나 상호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생략되고 있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가족이 그 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족이 피해자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중증도 그 딸은 뭐 등급 외 경미, 경도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분들이 선택은 거의 자기네들에 대한 그 위조로 전부 다 짜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저희 아픈 피해자들은 솔직히 뭐 산소통 메고 취업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산소통 메고 군대를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취업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교육도 할 수도 없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취업을 하고 예.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바라는 특별법의 핵심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그 아픈 사람들의 피해자 중심으로 특별법이 예. 들어가야 하는데 이 뭐 건강한 사람들,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위주로 특별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해자 유형에 따라서 치료가 보장돼야 되고 배상도 돼야 되고 뭐 인정 기준이나 여기에 따른 사고도 다양한 목소리로 연결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이 특별법의 핵심 내용이 지금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 아직도 불만족스럽습니까? 아직도 저희들은 불만족스럽습니다. 이게 그 진정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존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법이 지금 제정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피해자가 솔직히 살고 싶어하는 나 수술 한 번 더 하고 싶고 나 치료 한 번 더 하고 싶고 사는 동안에 내 치료가 우선인데 살고 싶은데 이거를 마치 너 빨리 죽어. 너 죽으면 그걸로 끝나. 그러니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 사람들이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저기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건강에 그 이상의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 너희들은 오래 살으니까 내가 너희들 취업도 시켜주고 군대 면제도 시켜주고 너희들 다 해줄게. 야. 그러니까 피해자들끼리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일원화된 목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피해자의 단체도 참 안타깝고요. 이 피해자의 각 단체 대표들이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이분들은 선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단체 대표가 되면 그때 당시에도
자기가 단체 대표가 돼서 이걸 이끌겠다 했어요. 근데 전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그냥 선출해서 그냥 자기 가족이 5명이면 이거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다른 또 피해자를 또 노출이나 뭐 이런 피해자들 거기다 얹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인정을 받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저기 입지 조건을 단단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활동 중인 단체가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지금 한 46개 단체가 있습니다. 46개요. 예. 이게 두세 개여도 사실 한 목소리 듣기가 쉽지 않은데 46개나 나뉘어 있으면 각자의 목소리가 최소한 46개의 갈래로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가장 심한 상태의 피해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단체가 그러면 이원 대표님의 단체입니까? 예. 그럼 보통은 피해 정도가 가장 심한 곳에 목소리를 제일 먼저 우선 반영하고 전달하고 이게 우선순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서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최소한 그 치료 정도는 피해자 유형에 따라서 이게 마음 놓고 치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마저도 안 되는 겁니까? 예. 저번에 제가 소통 공간을 갔다 왔어요. 그거 가고 싶지 않았는데 똑같은 소리를 14년째 그 소리를 듣기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너무나 막 절망적이고 그 소리를 들으면 정말 집에 오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괴롭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좀 달라졌나 하고 소통 공간을 마련했는데 정부가 마련했는데 거기를 가봤어요. 근데 여전히 14년째 똑같은 반복되는 그 소리 뭐 본인 인정해라 본인 등급이 낮다 등급을 올려달라 그리고 왜 치료비 내가 심지어는 내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한의학까지도 저기 그 약을 타먹게 약을 치료하게끔 그걸 만들었다고요? 만들었는데 어떤 한 60 거의 한 70, 60 한 5세에서 70세 연세 되신 분이 와가지고 제가 그분이 등급애를 받았나 봐요. 등급애를 받았는데 그분이 제가 그 기왕증이라고 그 연세가 드시면 기왕증이 오거든요. 예. 근데 그 기왕증을 마치 치료비를 그 한약값을 60만 원인데 왜 60만 원을 안 주냐. 예,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솔직히 절망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심지어는요 등급 외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환경기술원에 왜 심사가 늦어지고 왜 치료비가 왜 빨리빨리 전달이 안 되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어요. 빨리 그러니까 치료 시기가 놓치면 그러니까 오늘 치료를 받으면 병원에 갔어요. 그럼 이 치료비를 내고 오시죠. 예. 그럼 이 치료비를 내가 다시 환급받는 데는 44일이 걸려요. 여전히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고 44일이 걸리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접수 창구가 참 제가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이 순서대로 접수를 받는데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게 등급이든 경증이든 경미든 이 순서대로 받는데요. 순서대로 받아서 일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5명이서 일을 하는 거예요. 5명, 6명. 그러면 피해자가 8,600명이에요. 8,600명인데 5명, 6명이서 일을 해요. 그러면 이게 치료비가 어떻게 그리고 심지어는 이 수작업을 해요. 수작업. 그러니까 80년대, 70년대 이 약하고 전부 다 일일이 손으로 이 약이 이 약하고 이해관계가 있냐. 예. 와, 그래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 환경기술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인원 숫자가 부족하면 숫자를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IT 시대인데
어떻게 이거를 수작업을 해서 일일이 다 검토를 하고 예. 심지어는 거기에 있는 그 용역들이 저기 환경기술원에 있는 그 용역들 있지 않습니까? 예, 치료비 담당하는 예, 용역들이 직원분들. 예. 그 용역들이 그 계약직 용역들이 일반 그 의학 계열 있는 저기 그분들도 한 2명 있고 나머지게는 전부 다 그 의학 계열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전문성이 좀 결여된 분들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예, 전문성이 그런데 수작업으로 하고 있기에 답답함도 있지만 아쉬운 대목이 많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정신건강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더 이상 못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 나왔어요? 예.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 가습기 살균제 그 보건센터 그 서울에 있는 보건센터 그 이현주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 연세대 부 담임이세요. 예. 예. 근데 그 받음이 일요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가습기 살균제 이거 중단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참 그 분이 마치 이거를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는 거나 그 치료를 해야 되는 이 정신과적인 그런 외상후수자 장애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피해자들, 사망자들, 유가족들 전부 다 있어요. 있는데 마치 이거를 그 배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담료를 상담하지 말고 자기네들한테 돈을 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현주 박사님이 저 피해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현주 박사님을 뭐 감사원에 고발을 하겠다. 너 돈을 얼마 받고 있냐? 너 거기서 강연을 뭐 1,000만 원 받고 있냐? 500만 원 받고 있냐? 이런 식으로 그 박사님마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그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피해자인지 아닌지 정말 알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체적 건강의 고통도 크기도 합니다만 여기에 더한 고통이 바로 이제 정신적 피해 이 고통인데 2중 3중으로 지금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누군가는 지금 현금성 지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또 어떻게 보면 각자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누군가에게는 이 정신건강센터에 도움을 받는 게 절실한데 그것마저 중단되는 상황으로 간다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 같이 더 들어주시고요. 강남 GM 아동가족상담센터 류경숙 소장 연결해서 또 말씀 듣고 이 의원 대표와도 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숙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경숙입니다. 예, 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7년부터 피해자들을 위해 상담해 오셨군요. 네, 맞습니다. 예,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네, 저는 이효한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도 느꼈는데 가슴이 좀 떨리네요. 얘기를 들으면서. 이유는 가습기 살균제가 사실 우리 몰랐었고 그다음에 가습기에서 나오는 연기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방울이. 그런 것처럼 이분들의 마음도 사실 우리 누군가가 들어주지 않으면 모르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제가
긴 시간을 상담을 해오면서 한 번씩 여쭤요. 예.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되냐라고 질문을 하면 내가 아마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너무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본인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남편을 떠나보낸 분도 상담을 받으시고,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서 뭐 형이나 누나가 이제 계속 아플 때 예. 병원에 엄마가 이제 함께 치료를 하느라고 병원에 있었는데, 그러면 뭐 동생은 이제 뭐 보육기관에 보내진 거죠. 몇 개월 되지도 않았을 때 태어난 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자라서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일은 그냥 과거의 일 같지만 사실은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안정된 애착을 받지 못한 친구도 상담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뱃속에서 이제 이 아이를 품은 채로 가습기 피해자셨는데 뭐 아이를 출산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시거나 했을 경우에 그 친구들도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그렇겠어요. 네. 그러면 그 과정이 그냥 엄마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돌아가셨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는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혹시 자기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아이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죄책감들이 이제 뭐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그 가족들이 겪었을 일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이 댁에는 그냥 아내분이 돌아가셨구나가 아니라 그 남편 또는 그 가족 전체가 그 일 때문에 이 아이를 누가 키우냐부터 생업은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각보다는 작은 문제로 그때 그냥 뭐 보상하고 끝난다, 이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 직접적 당사자도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그 피해자 주변의 가족분들, 구성원들, 특히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시작한 그 성장 환경은 또 다른 2차 피해, 3차 피해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시네. 거기까지 또 생각을 못 해봤네요. 네, 뭐 학교에 이제 가게 되면 친구들이 안정된 애착을 잘 맺지 못한 경우, 또는 아프면서 병원에 자주 가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기관들에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고, 또래들하고 사회성과 관련한 기술을 배우기가 이제 그 기회들을 못 가진 거죠. 그러면 학교에 갔을 때 이제 친구들한테 다가가는 게 어렵고,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놀리기도 하잖아요. 이제 목에서 이제 쌕쌕 소리가 나고 하니까 너무 시끄럽다. 또 어떤 때는 학교 왔다가 오지 않았다가 하니까 네가 VIP냐, 뭐 이렇게 이제 놀리기도 하죠. 소장님, 네네. 일단은 뭐 말씀을 계속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이제 이원 대표님과 말씀을 들으면서 답답한 건 이 앞에서 말씀을 해주신 이원 대표님의 이 피해자들의 이해관계, 또 이 목소리가 일원화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 두 번째는 그래도 정신건강센터를 통해서 상담도 받고 약도 처방받고 그나마 좀 안정을 찾고 있는데, 이 센터마저도 중단이 되면 더 이상 상담을 어디서 받으란 말인가? 네. 그러게요. 저도 이 소식을 만약에 이게 정해진다면, 정확하게 정해진다면, 이 어쩌면 그분들에게는 나쁜 소식을 전달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지? 이제는 말할 곳이 없어요. 이제는 도움 받으실 방법이 없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전하지 하는 생각에 저도 좀 암담하긴 하거든요. 참, 최소한의 이 정신건강센터는 이분들을 위한 그래도 치유 공간인데. 그렇죠. 올 수 있는 곳, 우리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곳. 맞습니다. 우리 류경 소장님은 어쨌든 그들 가운데에서도 이 아동 가족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커서 살아가야 될
오랜 시간 동안에 이 피해 의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치유가 반드시 필요할 텐데 맞아요. 상담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그래도 안정을 많이 찾아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럼요. 저도 이제 뭐 현재까지 뭐 악몽이나 피해 의식이나 자존감 하락, 신체 문제 때문에 또 고립되어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사회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세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나는 그냥 병든 몸, 아픈 몸이라고 자기를 인식하던 이제 청소년들 아이였다가 상담을 받으면서 이제 청소년이 되고, 근데 내 몸이 굉장히 드러낼 수 있는 몸. 예, 자신감 있는 몸. 예. 그래서 뭐 모델 학과를 간다든지. 그러면 어허. 나는 아픈 아이로만 생각을 했는데 내가 굉장히 자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자기는 학과를 정할 때 화학과를 정할 거다. 그래서 피해를 주지 이런 이제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 이제 뭐 화장품이든 아니면 다른 곳에도 이런 나쁜 것을 허락하지 않도록 내가 화학과를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건 어쩌면 자신의 아픔을 승화시킨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누구보다 진심으로 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네네. 보니까 우리 이 아이들을 이해하는 학교나 교사가 제대로 이해하는 네. 숙제도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 아이들의 고통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저는 아이들이 그냥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 숨이 차서. 그걸 본인만 느끼면 얼마나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되겠어요. 근데 그걸 누군가 알아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면 아마 그 아픔도 본인들이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사실 상담 기관이 없다면 아마 기억해 줄 사람이 있을까? 돈으로 끝내버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직도 꽤 긴 시간을 상담을 해왔지만 그 문제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서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곳, 그들의 편이 되어줄 수 있고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곳이 저는 계속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동가족 상담센터 류기영숙 소장이었습니다. 유현 대표님 계속해서 이제 한숨을 쉬고 계시는데요. 국회에서 수십 차례 찾아가 도움을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저희에게도 전화를 여러 번 주셨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정부나 국회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것인가. 이원 대표님의 말씀대로 피해자들이 유형이 제각각이니 그 유형에 맞는 치료와 방안을 내놨으면 하는 바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목소리인데 이것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지 못하는 영역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가장 좀 하고 싶으세요? 저는 국회가 제대로 그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아픈 사람이 먼저고 골든타임을 놓치면 피해자들은 걷잡을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치료조차도 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참담한 현실입니다. 죽음 앞에서 1년 더 살고 싶고 2년 더 살고 싶고 피해자를 잃었습니다. 자기의 인간의 존엄을 제발 의원님들 짓밟지 말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왜 그 국민이 마음 놓고 치료 못해서 왜 죽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의원 그리고 정부에서
내 자녀가 아픈데도 이럴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방송이 끝난 자리에서 여러 번 저에게 이원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내 가족이 아프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치에 임하고 대안을 찾아주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소극적인 태도 속에서 빨리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 것인지 이원 대표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온 말씀들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도 마무리가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연속이 계속된 시작이어서 시간에 대한 개념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힘들어하는 우리 피해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국회를 찾아서 대한민국 한 사람이라도 피해자라도 살리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그런 심정마저도 배제되고 있고 그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고 정말 이 나라에서 정말 피해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인데 여전히 우리 인간 사회에는 평화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 한 사람의 건강권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시대에서 아마 이원 대표님의 울림이 아주 클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북 가습기 피해자 연합 이원 대표였습니다. 페트롤 전북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죠. 함윤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